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숙입니다. 제15회 십시일강 프로젝트. 내가 십시일강을 하는 이유입니다. 강사는 김용숙 강사입니다. 네,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주말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 촬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블로그, 동영상 강사이고요. 네, 엄마 사랑이 끔찍하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013년 SNS를 뜨겁게 달갔었죠.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내 발을 닦아주는 효자아들. 네. 지하철을 타고 있는 엄마와 아들이 보이시죠? 제가 교회 갔다 오는 길에 발이 너무 아파서 신발을 아이와 바꿔 신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저희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효자들을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만큼 2013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효자 아들이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과후 강사였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방과후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캘리그라피, 또 POP, 네피나트, 우드아트, 비누 만들기 등은 유튜브 동영상 강사로 블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아이스크림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삼행시, 사행시, 육행시에 참여해 주신 모든 강사님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주 특급 잘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김매는 농부의 마음처럼 출세를 바라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숙성된 김치가 영양가 있듯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용숙 인생 아나운서처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김이 모락모락 따끈따끈한 강의들로 가득 찬 십시일강. 형형색색 다채롭고 닮은 강의들로 가득 찬 십시일강. 숙면을 취한 후 찾아오는 개운함과 같은 힐링제 십시일강. 네, 김영숙을 이렇게 십시일강으로 또 연관을 지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이라고 하는데요. 왜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이라고 할까요? 제가 작년에 DID 강의 코칭과 치유과정 홍숙용 대표님이 운영하시는데 이 강의 코칭을 들으면 3주차에 브랜드 네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홍숙 대표님이 제가 방송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인생 아나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브랜드 네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십시일반, 십시일강, 십시일반과 십시일강. 십시일반은 10십장, 숟가락씩 한일, 밥반자를 쓰죠. 10사람이 밥 한 숟을 드시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십시일반에서 십시일강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처음에는 십시일반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 대표님들이 많기 때문에 강으로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재능이 모여서 한 사람의 훌륭한 인재를 만듭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서 큰 나눔을 이루는 거죠. 강사의 강, 강연의 강. 합쳐지면 모두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할 강,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십시일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하게 됐냐면요.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 되었죠. 언택트 시대, 오프라인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팬데믹, 비대면, 헬프, 재능, 나눔, 줌 온라인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동영상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죠. 그것을 제가 먼저 좀 더 접하다 보니까 이걸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줌 온라인 사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서로의 재능 나눔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래에 투자해야 내가 살고 미래에 투자해야 나라가 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밝게 다가오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암흑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십시일강을 해야 되겠죠. 네, 줄탁 공식 들어보셨죠? 알 속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가 밖에서 알을 같이 깨줘야 합니다. 연약한 부리로 알을 깨고 나오기에는 병아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엄마가 같이 밖에서 도와줘야지 깨워집니다.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기쁨 주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랑받는 순서이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신호를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병아리와 엄마 닭이 같은 곳을 쪼아댈 때 알이 깨집니다. 서로 다른 곳을 쪼아대면 떼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객과 함께 손을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줄탁 동시에 묘미는 뭐냐면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일기가 시작되었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해당되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여겨서 줌 온라인 사용법을 무료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십시일강을 하게 되었죠. 2020년 3월 7일 토요일 9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주중에도 제가 온라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십시일강에 참여한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1기를 시작으로 이문재 강사님, 서은경 강사님, 황인성 강사님, 박대호 대표님, 유승재 강사님, 김미애 강사님, 정인구 강사님, 임정희 교수님, 전대진 작가님, 배한 대표님, 김영환 대표님, 그리고 오늘은 저입니다. 이렇게 십시일강을 빛내주신 강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시일강의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줌 사용법을 시작으로 멸치나 카톡, 슬라이드, 블로그, 우리가 해야 할 일, 열정을 지지치는 마인드맨, 음원 다운로드, 영업하는 방법, 망고보드, 메멘토리, 삶이 순간이다, 떨어지지 않는 블로그 글쓰기 글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오늘 제가 십시일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시일강의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나 아니면 카톡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네, 작은 씨앗의 새싹이 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십시일강이 지금은 이렇게 작게 씨앗이 뿌려져서 작은 싹이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함께 노력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숲을 보고 있는데요. 혼자서는 이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울창한 숲을 이루려면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무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숲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공간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리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리진은 무엇입니까? 오리진을 만드는 법칙은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소울, 믹스, 터치. 오리진을 찾아내는 사랑의 세 장애가 있습니다. 먼저 오리진을 선사하는 감각의 삼국지, 타임과 플레이스, 컨셉,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러브, 페인 앤 조이, 슬로우, 이 9가지 사랑과 박자와 감각이 맞아야지 오리진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맞들어지지 않으면 오리진이 되기 어렵습니다. 당신 삶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262만 800분. 아주 긴 시간이죠. 날짜로 따지면 1821, 주간으로 따지면 260주,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5라는 숫자는 어떤 걸까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결성 높은 등급을 나타냅니다.
유형 등급을 보면은 1등급부터 5등급. 가장 안 좋은 등급이 1등급. 치매 등급은 5등급.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5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매우 좋은, 좋은, 보통, 나쁜, 아주 나쁜. 그만큼 5라는 숫자는 보편성과 통일성, 근원성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5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십시일강이라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5년 만에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그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스티나 성당 벽화.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5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이런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나는 5년 동안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30살까지 13평이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5년 후에 순수익이 100억 달러가 될까가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50억, 아니 100억을 능가하는 500억, 1000억의 순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발견에는 항상 뜻밖의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5년 후의 비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이나 아니면 채팅창에 글로 남겨주거나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테드나 세바시를 능가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000평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해서 개인 방송국을 차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저에게 강의를 할 수 없냐고 문의를 하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써서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스테디셀러 작가. 밀리언셀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밀리언셀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인디언 도덕경을 보면은 5년 후에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과 행복,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베품,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저도 십시일강에 나눔을 합니다. 베품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몇 배 또는 몇십 배로 돌아옵니다. 조심해야겠죠. 입조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요? 가족, 우정, 건강, 부호, 배움, 지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건강이 배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력과 배움과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지녔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자주 찾아뵙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이 있고 뭐가 해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 손으로 내 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건강. 건강이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을 아직도 모르시겠죠. 사명선언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고 내가 가슴이 뛰게끔 그렇게 흥미롭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내 삶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꿈을 종이에 적어서 목표가 되게 하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명선언서 가슴이 뛰게끔 적으시기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는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모아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겠다. 그걸 슈미트가 말했는데 이게 90년도인가요? 70년도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나이키 창립자 필라이트는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자극과 혁신을 안겨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나이키죠. 소프트뱅크 손정희는 혁명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숙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서 부를 축적해가는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크게, 보다 높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들처럼이 아니라 남과 다른 목표에 도전할 때 위대한 일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오직 큰 꿈만이 영혼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궁무진한데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십니까? 크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삶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매 단계마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삶을 헤쳐나가지 말고 살아가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을 헤쳐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거나 너무 이른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요? 현재 나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까? 지금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나는 지금 현재 작가, 강사, 누구 엄마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날 어떻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까? 나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만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느냐로 평가된다. 저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싶습니다. 성공이란 삶을 즐기고 무엇이든 당신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즐겁고 제가 십시일강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성공이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끌어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십시일강의 유승자 강사님께서 커피 한 잔의 명상 그리고 친필로 이렇게 글을 써서 톡방에 올려주시는데 잠재의식 속에 정말 많은 것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삶을 보여주려 하지 말고 진짜 삶을 살면서 즐기고 음미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위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십시일강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사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믹스의 세상에서는 한평 나비축제 있죠? 일본의 두부 남자 아니 두부에서 남자의 힘이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보면 교향곡과 성악 저는 낮에는 사회복지사 밤에는 동영상을 가르치는 강사 저도 하이믹스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동영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믹스를 하고 있죠. 뒤집고 섞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아이템을 새로운 세상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믹서화시켰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남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세상에 현혹되지 마라.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주죠. 그 의견에 따라가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가는 대로 직관이 향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직관이 향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정말 급합니다. 이게 좋다 하면 거기로 곧발로 내지릅니다. 제 직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저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이 진정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나와 다른 세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들으십시오. 한 가지만 꽂혀서 그거에 열중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오리진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불편함을 느껴져야 그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나와 다른 직업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많이 소통을 하세요. 나만의 철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희망입니다. 철학은 지혜와 사랑 그리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나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철학이 없으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남이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따라가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남의 말에 yes, no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담쟁이, 도중한 시인님의 담쟁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의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제가 감정 없이 이것 좀 느껴서요. 여기에 담쟁이의 아픔과 기쁨, 섬세함을 다 녹여낼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해주겠습니까? 로봇이 해주겠습니까? 지금의 시대에 아픔과 기쁨을 공감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유튜브 동영상 강사입니다. 블로그 강사, SNS 강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 시대, 비대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가을에는 제2의 코로나가 더 세게 온다고 합니다. 나의 직장, 나의 직업 정말 위험합니다. 유튜브 1세대는 재미였습니다. 지금 2세대 의미를 부여해서 해야 합니다. 재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재미와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겠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기획을 하십시오.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가치와 목적, 정체성을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는 여러분은 생산자로, 소비자로 어떠한 것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는 느낌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음표의 삶을 사는 생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동영상을 생산해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라이브로 올리셔도 됩니다. 편집 못해도 됩니다. 그냥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오늘 업로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는 글을 써서 문을 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젊은 20대가 합니다. 10대가 합니다. 페이스북도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브랜치도 하고 팟빵도 하고 아프리카 TV, 네이버 TV 다 하십시오. 어느 곳에서 폭발해서 수익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타겟팅, 세그먼트가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타겟팅을 폭 넓게 잡지 마시고 폭을 좁게 잡으세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유튜브 일단 시작이 반입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1단계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획을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블로그, 유튜브 방향으로 나아갈지 먼저 기획을 하세요. 기획을 한 다음에 동영상 작업을 하세요.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시작을 하세요. 계획을 했으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 피드백을 받으세요. 피드백은 누가 해줍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도 있고 시청자가 해줄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홍보하세요. 터뜨리세요. 4단계 다시 기획하고 수정하고 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을 당할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을 당하고 계십니까? 유튜브는 선택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구독과 시청 시간을 늘려야지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가 할 수는 없죠. 제 구독을 제가 구독하고 시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줘야 합니까? 바로 구독자, 시청자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뭐 상위 노출을 알려준다, 뭐 최적화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튜브 로직 알고리즘은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일이 되면 유튜브 정말 힘들죠. 내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 재밌는 것 이런 걸로 시작을 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단거리 마라톤으로 보시는 분은 장거리 마라톤을 보고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뛰어들죠.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틈나는 시간에 하십시오. 주말이나 밤에 하세요. 아주 큰 돈 벌기는 힘듭니다. 물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영상 편집하고 라이브 찍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일단 가볍게 시작하기를 조언드리고요. 재미와 정보로 하세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이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유튜브에서 중요한 것은 팬덤. 물론 얼굴 안 보여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면 구독률이 그만큼 높죠. 기획하고 시작하세요. 네,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강의를 이제 매듭지으려 합니다. 17일강의 비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일강은 시작하면서 3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국강사신문의 책가사람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제 이름 한국강사신문에서 김영수 치면 나오겠죠. 거기에 보면 비전이 나옵니다. 앞으로 17일강은 강사나 강의를 경청하시는 분이나 소정의 기부금을 내고 강의를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부금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17일간 강의는 강사의 릴레이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강사님을 섭외하는 것은 한도가 있죠. 그 릴레이를 하면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릴레이 추천으로 인해서 곳곳에 계신 분들이 강사님으로 초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멀리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17일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마라톤, 혼자 가긴 힘이 듭니다. 함께 가야지 힘이 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17일강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김영수 17일강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손을 맞잡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17일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하셔요. 자기 강의 PR하세요. 자기를 노출시키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홍보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이 카톡방에 200명이 넘게 있지만 아무도 자기의 존재감을 몰라요.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방을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PR하지 아니하면 그 누가 나를 PR해 주겠습니까? 날개를 퍼덕이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도새는 왜 날지 못하고 멸종이 되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도새 왜 날지 못하고 결국 멸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지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한껏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의 부리를 보시고 독수리의 날개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발톱을 보세요. 먹이를 향한 눈빛도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를 알리셔야 합니다. 나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시일강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십시일강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행복을 위해서 십시일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십시일강이 뭐라고 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십시일강은 타인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협찬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협찬과 후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 오픈방에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여 더 큰 이웃을 살립니다. 조성된 기금은 불의의 돕기야 여러분에게 사용되어집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와 강좌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 제가 기부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이벤트로 쏘기도 하죠. 네, 제가 먼저 후원을 하고 제가 먼저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되도록이면 재미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있어 해야지. 이 일 왜 하는 거야? 정말 재미없어. 나 정말 하기 싫다. 이러는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 있든 기업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던지 간에 여러분 재미있게 하십시오. 이왕 할 것 즐기면서 하십시오. 즐기면서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으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항상 할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득이 될지언정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웃어도 보시고요. 정말 그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 제16회 17강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주제는 생산성을 올리는 정리력. 이재덕 강사님, 3P 자기교육 연구소 독서법과 정리력 메인 강사이십니다. 어쩌다 보고 작가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6월 1일 첫날을 시작합니다. 6월 1일 첫날 여러분의 사명선언서를 작성하시고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